필드의 풍문아. 허인회 프로가 프리미엄 라이브 레슨에 떴다. 프리미엄 라이브 레슨 투어 프로 특집. 허인회 프로에게 듣는 생생한 필드 노하우,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줄 특급 팁까지. 프리미엄 라이브 레슨 투어 프로 특집 허인회 프로 편이 지금 시작합니다. (2013) 헤럴드 KYJ KPJ 챔피언십 우승에 빛나는 돌아온 필드의 황태자 허인회 프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라이브 레슨 70의 정지철입니다. 오늘은 KPJ의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허인회 선수하고 같이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습장에서는 샷이 잘 되지만 코스에 나오면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숏게임에 자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허인회 선수의 레슨, 이 고수의 레슨을 받는다면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허인회 선수와 같이 하는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인회 프로와 함께할 코스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페럼 골프클럽. 페럼 클럽은 전홀 남향 배치로서 각 코스마다 호수, 계류, 생태습지, 야생화 군락 등 골퍼들의 색다른 도전으로 흥분과 감동의 코스로 디자인되었다. 모든 코스는 원형을 살려서 부지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장된 DYE 디자인 그룹에서 코스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코스 주변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페라 하우스를 연상케 하는 클럽 하우스는 초현대식 설계로 평안함과 세련미에 휴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페럼 클럽 3번 홀 192m 파3 홀. 거리가 멀고 그린 오른쪽으로 5개 벙커군이 도사리고 있어서 어려운 홀이다. 네, 저희는 페럼 골프클럽 3번 홀에 나와 있습니다. 파3 홀이고요. 거리는 200m 정도 되는 아주 까다로운 파3 홀입니다. 이제 내리막 홀이기 때문에 200m보다는 좀 짧게 플레이가 될 텐데요. 허인회 선수는 지금 몇 번 클럽을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 5번 아이언 들고 왔습니다. 네, 평소 그럼 5번 아이언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죠? 5번 아이언이 190m 네. 보고 있거든요. 페어웨이에서 칠 때는 똑같이 190을 보나요? 네. 아니면 티에다 왔을 때 조금 더 보나요? 원래 티에를 꽂으면 거리가 좀 더 간다고는 하는데 네. 그 정도 거리 한 5야드 정도는 네. 이 강약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약간 큰 듯한데요. 네. 이걸로 이제 좀 띄워서 세울 수 있도록 치면 거리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홀을 봤었을 때 뭐 극명하게 오른쪽에는 벙커가 5개나 있고요. 왼쪽에는 경사가 약간 홀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왼쪽 공략이 맞을까요? 그렇죠. 지금같이 생긴 지금 이 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5번 아이언이나 프로들은 아이언을 쳐서 그린에 바로 떨어뜨려 세울 수 있지만 네. 아마추어 분들은 200m를 캐리로 떨어뜨려 세울 수 그렇죠. 있는 상당히 클럽이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르게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네. 더 긴 클럽, 뭐 3번 아이언 혹은 유틸리티 같은 걸로 네. 벽치기, 흔히 말하는 벽치기. 네. 그렇게 해서 치기 정말 좋은 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왼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고 뭐 경사가 다 그린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편안하게 치지, 이런 걸 계산을 안 하면 또 긴 클럽으로 또 나도 모르게 세게 치려는, 그러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허인회 프로가 5번 아이언으로 약간 핀 왼쪽을 겨냥해서 정확한 샷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간단한 팁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아마추어 분들끼리 뒤에 이거 밟는 거 있잖아요. 라이 네네. 개선이라 그래서 이게 페어웨이나 그린, 그러니까 티그라운드 말고 다른 곳에서 밟으면 벌타예요. 이렇게 볼 뒤에를 밟거나 손으로 누르거나 그렇죠. 채로 올고 막 누르는 분들 많잖아요. 네. 벌타인데 티그라운드에서는 밟고 누르고 다 해도 돼요. 네. 그걸 아마추어 분들이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티그라운드에서는 뒤에를 뭐 이렇게 계속 밟아도 벌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좀 그렇죠. 그렇게 심하게 하면 좀 그런데 그런 네.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근데 네,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게 누르는 프로도 많이 봤는데 벌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누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5번 아이언, 어렵게 얘기하면 하이 페이드가 되겠죠? 네. 하이 페이드로 치면은 거리가 맞을 줄 알았는데 컸습니다. 페이드가 네. 안 났거든요. 네. 그래도 네. 뭐 5번 아이언이면은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샷이었는데, 자, 그럼 그린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네, 200m의 긴 파3홀입니다. 지금 거리가 좀 버디펫이 길게 남았는데,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반 클럽 길었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허인혜 선수가 만약에 6번을 쳤으면은 아마도 그린에 떨어지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핀을 지나쳐서 5번 아이언이 떨어져서 의도한 페이드가 걸리지 않다 보니 런이 발생이 돼서 지금 좀 긴 거리 버디펫이 남았는데, 이 버디펫을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일단 얼핏 봐도 여기에 마운드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경사가 이쪽이 높긴 한데 네. 홀컵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될 것 무시를 같아요. 해도 된다. 네. 여기 마운드가 많기 때문에 왼쪽을 좀 많이 보고 네. 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내리막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허인혜 프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전체적인 큰 경사는 저 앞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경사가 있을 것 오른쪽에 같지만 너무 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컵하고는 너무 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공하고 가까운 왼쪽에 있는 경사를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전체적인 경사를 읽을 때 큰 경사만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홀이나 공이나 더 가까운 쪽의 경사를 보는 게 더 좋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버디펫 한번 네. 시도해 볼게요. 네. 보니까 왼쪽에 경사가 많아서 여유 있게 좀 보려고 한 클럽 정도, 홀컵 한 클럽 정도를 보고 치겠습니다. 조금 짧았는데요. 거리감을 제가 계산을 못했네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좀 평지 같아 보였는데 끝에 약간 오르막 같은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네, 네. 한번 볼까요? 그러네, 이쪽이 오르막이네. 제가 여기까지 와서 봤었어야 되는데 네. 안 보고 그냥 앉았다는 데서 쳐가지고. 자, 한 번 더 보고 네.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왼쪽. 다행히 파를 했네요. 네, 나이스 파. 네. 지금 이제 긴 펫을 했는데 허인혜 선수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크게 뭐 신중하게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감이 조금 짧았지만 뭐 다행히 짧은 펫 성공시키면서 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경사를 읽을 때 좀 신중하게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롱 펫은 방향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허인혜 프로한테 들어보는 투어 프로 스페셜의 퍼팅입니다. 이 퍼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웬만해서는 투어 프로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쉽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허인혜 프로와 함께 이제 퍼팅에 대해서 레슨 시간을 갖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허인혜 선수는 스트로크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백스윙이 작다.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긴 펫을 하는데도 다른 선수들은 이만큼 백스윙을 뺀다고 하면 허인희 선수는 그의 반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 샷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설명. 설명 부탁드릴게요. 백스윙을 조금 드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단순해요. 그냥 백스윙을 조금 드는 이유는 공을 정확하게 가운데 맞추기 위해, 샷도 마찬가지로 백스윙 탑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조금 올라가서 치는 이유는 단순히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퍼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볼을 일자로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겨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거리감 조절이 안 맞거든요. 퍼터를 할 때 있어서는 아이언샷이나 드라이버 샷을 백스윙 조금 들어서 하면 그냥 거리가 안 나가는 게 다지만, 퍼터는 조금 들어서 세게 칠 수도 있고 약하게 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백스윙을 조금 들었을 때 거리감 연습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전에 얘기했듯이 템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템포를 이용해서 뭐 백스윙이 조금 백스윙 같은 백스윙 크기를 이만큼 들더라도 스트로크를 빠르게, 템포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있어서 거리감이 틀린 거죠. 이 템포를 느리게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제가 요만큼이 들어요. 그럼 스트로크 템포를 느리게 하면 지금 1m 정도 갔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들어서 템포를, 백스윙을 제가 좀 전에 요만큼 들었잖아요. 이 템포를 빠르게 하면 거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템포를 가지고 거리감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특이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인혜 선수의 별명이 있죠. 뭐 이게 좋은 별명인지 안 좋은 별명인지 모르겠지만, 게으른 천재. 연습을 많이 안 하는데 굉장히. 저 이 연습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됐습니다. 이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연습 열심히. 시청자분들도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네. 이득이 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네. 연습 많이 해서 만들어낸 결과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허인혜 선수가 연습을 많이 안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연습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몸에 배어 있으니까 뭐 최근에는 뭐 연습 좀 예전보다는 덜 하죠. 이제 시합을 많이 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저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저는 이 조금 들고 세게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리감이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템포의 비결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약간 장비입니다. 지금 허인혜 선수는 이 센터 샤프트의 이 퍼터를 정말 오랫동안 써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그렇죠? 10년 이상, 그러니까 한 퍼터는 아니지만 네. 같은 스타일의 네, 퍼터를 그렇죠. 10년 이상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김경태 선수도 약간 비슷한 네, 스타일이죠. 그리고 특히 또 김경태 선수, 허인혜 선수 모두 국가대표 출신이고, 이 선수들이 그때 이 센터 샤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니어들이 이 퍼터를 구하려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거의 대한민국의 이 모양의 퍼터는 다 품절이 됐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이슈를 만들었었는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센터 샤프트 너무 예민하지 않냐, 나도 쓰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예민한가요? 그런 거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퍼터가 예민하고 안 예민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 센터 퍼터를 쓰다가 다른 퍼터를 못 바꾸는 이유는 이게 퍼터를 보면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옵셋.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헤드 페이스가 여기고 샤프트가 여기에요. 같이 일자로 된 게 있고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헤드 페이스가 안쪽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쪽에. 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옵셋 때문에 이 감이, 이제 샤프트와 헤드가 일자로 돼 있을 때 터치를 했던 감이 몸에 남아 있으면 옵셋이 있는 퍼터를 치면 왼쪽으로 당겨져요. 네, 그렇죠. 근데 연습 때는 해보면 됐어, 이제 바꿀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시합 때 나가서 정말 긴장되는 순간에 쳤을 때 꼭 미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계속 못 바꾸는데, 김경태 프로도 그렇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뭐 특별히 이 센터 샤프트 퍼터가 예민하지 않다. 충분히 시도를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롱 퍼팅 좀 백스윙 짧게 해서 템포를 빨리 가져갔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좀 보여주시면서 레슨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자, 퍼팅을 할 때는 백스윙 크기는 본인이 제일 정확히 칠 수 있는 크기로만 올리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나는 백스윙을 이만큼 올려야 퍼터인데 이만큼 올려야지 난 정확하게 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렇게 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반어법이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걸 가운데에 잘 맞출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최대한 조금 올려야 가운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만큼 백스윙 올려서 치는 거랑 요만큼 들어가고 치는 거랑 가운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본인이 최대한 조금 들어서 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예를 들어서 10m, 뭐 5m라고 치면 뭐 1m라고 쳐도 어떤 분은 1m를 요만큼 들어서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게 쳐서 1m를 보낼 수 있다 하면은 그 백스윙이 볼 한 개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최대한 조금 들어서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백스윙을 들고, 그리고 거리감은 이 스트로크 템포를 가지고 내 백스윙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면 똑같이 요만큼의 백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고 나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백스윙이 제가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템포를 천천히 하면 거리가 안 나고, 템포를 빠르게 똑같이 백스윙이 요만큼이잖아요. 템포를 빠르게 하면 거리가 많이 가고. 그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퍼터 연습하실 때 연습을 해보시면 거리감도 방향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허인회 프로의 페럼클럽 3번 홀 공략법. 그린 지형을 이용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홀과 가까운 경사를 우선시한다. 페럼클럽 16번 홀, 146m 파3 홀. 아일랜드 홀이다. 이 골프장의 시그니처 홀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홀이다. 네, 저희는 파3 16번 홀 페럼 골프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일랜드 파3 홀인데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봤었을 때 거리는 160야드. 내리막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짧겠지만 정말 피니치도 그렇고, 허인의 프로는 이 홀을 어떻게 공략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일단 160야드, 내리막 본다 그러면 150야드, 약 150야드 정도 돼 보여서 네. 제가 9번 아이언이 이제 150에서 155야드를 쳐요. 네네. 9번 아이언을 강하지 않게 그냥 스윙을 한다면 거리감 맞을 것 같아서 9번 아이언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벙커가 있고요. 아일랜드 홀이기 때문에 뭐 사방에 물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미스가 나지 않는다면은 어느 쪽으로 공을 보내야 더 안전할까요? 지금 거리가 한 150, 60이니까 네. 프로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앞에 물도 있고 벙커도 있고 넘어가면 또 물이고 네. 그러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앞에 물이 있으면 아마추어 분들은 힘이 들어가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띄우려고. 네. 근데 정말 냉정하게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해저드를 넘어가는 거리는 한 100야드 정도 그렇죠. 돼 네. 보이죠. 100m 충분히 넘어가 있죠. 네. 굳이 강한 스윙을 하지 않아도 160야드를 치려고 하는 클럽을 가지고 쳤을 때 굳이 강하게 스윙을 안 해도 100야드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쉽게 넘길 수 있죠. 아마추어 그런 거를 분들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힘이 강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벙커가 있으니까 당연히 벙커를 피해서 왼쪽으로. 네. 뭐 그런 거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방금 허인의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물을 보자마자 너무 겁먹지 말고 분석을 했었을 때 100야드만 날아가면 충분히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클럽으로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은 부드럽게 스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허인의 프로가 공을 치면서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샷에 대해서 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자, 160야드에 내리막 150. 그럼 저는 이제 9번 아이언으로 한 90% 정도, 85%, 90% 정도 스윙을 할 거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제 그린에 가면 여기선 이제 보여요. 제가 검사를 안 해봤지만 핀 우측이 높고 왼쪽이 낮고, 그리고 핀을 지나가나 짧나 오르막 내리막은 없어 보여서 거리감보다도 방향성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성을 좀 더 신경 써서 치겠습니다. 뭐
9번 아이언으로 딱히 다른 뭐 이렇게 그런 기교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정상적인 스윙을.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을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좀 더 똑바르게 보내는 허인의 프로만의 노하우. 네,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코킹을 안 하고 하체랑 머리를 최대한 중심 이동 하지 않고, 평소에도 제가 시합 때 사용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항상 하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치겠습니다.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이 높고 왼쪽으로 쳐야 된다고 방향을 신경 쓴다 그랬는데 오른쪽 높은 곳에 떨어졌어요. 네. 뭐 하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그쵸, 거리도 버디 핀 하이로 잘 갔기 때문에 그럼 그린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죠. 자, 그렇게 오른쪽으로 좀 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리는 한 4m 정도 이제 홀을 지나쳤는데 내리막 팟이 걸렸습니다. 허인의 프로. 네, 일단은 제가 티그라운드에서 봤던 것보다 와서 보니까 쉽네요. 그래서 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쉬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심한 경사에 막 이렇게 걸려서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냥 뭐 살짝 내리막 정도고 라이도 아직 안 봤지만 그냥 얼핏 봐도 오른쪽이 높아 오른쪽이 보이고. 조금 높아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한 4, 5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제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정도는 뭐 늘 수 있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 선수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4, 5m면은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글쎄요, 4, 5m면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몇 퍼센트 안 된다고 저는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잘 들어가긴 하지만 네. 막상 이런 거리에서 3포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프로 선수들 지금 뭐 허인의 프로 같이 아주 상위 랭커들 뭐 우승도 여러 차례 한 이 정상급 선수들도 이 정도 거리에서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분석을 하고 라이를 잘 읽어서 속도를 맞추는데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내리막 팟 강해 치실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경기 중 시합 중이라고 치면 네. 제 스코어에 많이 이제 따라서 플레이가 달라지거든요. 현재 스코어가 되게 좋은 상태다 네. 하면 정말 늘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오른쪽을 많이 보고 내리막도 많이 보고 해서 거리감만 맞춰서 칠 것이고, 네. 스코어가 조금 안 좋고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좀 거리감 생각 안 하고 홀컵만 보고 이제 바로 무조건 치겠죠. 넣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투어 선수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아마추어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 컨디션으로 봤었을 때, 오늘 감이 좋다라고 하면은 또 좀 평소와 과감하게 해도 되겠고요. 또 허인의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차피 스코어가 상당히 좋으니까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만 이제 플레이 안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허인의 프로가 이제 버디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프로들은 라이를 이제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그 전에 프로들은 라이를 보통 반대쪽에 가서 보고 뭐 이쪽 저쪽 뒤쪽 앞쪽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가서 같은 거리에 가서 홀컵이 여기 있고 공이 여기 있으면 이 거리와 같은 거리의 방향의 반대쪽에 가서 라이를 한번 보고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낮은 쪽에서 공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해요. 낮은 쪽에 중간 지점이 되는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그 두 개를 저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각되는 지점에서 지금 저기랑 여기랑 봤을 때 여기가 더 낮거든요. 낮은 지점에서 뭘 보냐, 공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걸 확인을 하고 반대쪽에 가서도 지금 저 공이랑 이 홀컵이랑 같은 거리면 대략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에 되는 거리에서 라이를 앉아서 이제 라이를 보는 거죠. 왼쪽이 높은지 오른쪽이 높은지.
일단 제가 얘기하냐고 보질 않았는데 저희 가서 뒤에서만 보고 일단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라이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프로들은 지금 여기 상태는 잔디결이 많이 타는 그린이 아니라서 그냥 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잔디결이 이제 많이 타는 그린 같았으면 이제 더 세부적으로 홀컵 주변에 잔디가 어떻게 막 이렇게 휘는지까지 볼 텐데, 지금 이 그린은 잔디 결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오른쪽 홀컵 2개 정도 보고 내리막에 한 5발자국, 뭐 다르게 스트로크 하는 건 없으니까 일단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일단 라이를 제대로 안 봤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허인회 프로의 페럼클럽 16번 홀 공략법. 해저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린 지형은 반대 방향, 옆에서 본다. 잠시 후 KPGA의 풍우나 허인회 프로와 함께하는 레슨. 최고의 투어 프로에게 듣는 필드 노하우. 15도라고 지금 써있긴 한데요. 네. 그리고 프리미엄 라이브 레슨에서만 볼 수 있는 비법들이 공개됩니다.